우리가 흔히 도시가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다고 믿습니다. 공원의 벤치, 지하철역의 조명, 쇼핑몰의 음악 소리까지 모든 것이 우리의 편의를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쇼핑을 하다 지쳐서 잠시 앉으려는데 묘하게 엉덩이가 미끄러져 내려가거나 등받이가 없어서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그저 관리가 안 된 낡은 의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 의자는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에 의해 당신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학 용어로 적대적 건축 혹은 방어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 특정 인간들의 행동을 거부하고 심지어 공격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은 빨리 떠나라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메시지와 노숙자나 청소년 같은 특정 계층을 혐오하는 차별의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평범한 풍경 속에 숨겨진 도시의 은밀한 통제 장치, 그리고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는 소름 돋는 디자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적대적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흔히 벤치 중간에 팔걸이를 박아 노숙자가 눕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신사적인 방식입니다. 당시 런던 거리에는 소변 튕김 장치라고 불리는 기묘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에 경사진 돌이나 금속 판을 덧대어 놓은 것인데 이것의 각도는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소변을 누면 그 물줄기가 경사면을 타고 흘러 정확히 그 사람의 신발 위로 쏟아지도록 설계된 겁니다. 100년 전에는 돌의 각도로, 21세기에는 나노코팅으로 기술만 바뀌었을 뿐 도시를 더럽히는 자에게는 즉각적인 물리적 모욕을 주겠다는 건축의 적대적인 의도는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길을 걷다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특정 골목길에 뜬금없이 시퍼런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귀신의 집이나 정육점 냉동 창고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파란 불빛, 단순히 조명 색깔을 잘못 선택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분위기를 위한 인테리어일까요? 정답은 마약 중독자들을 겨냥한 고도의 생물학적 통제 장치입니다. 인간의 정맥은 붉은 피가 흐르지만 피부를 통해 보면 푸르스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공간 전체를 파란색 조명으로 채워버리면 빛의 파장 때문에 피부색과 혈관색의 대비가 사라져 정맥이 어디 있는지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즉, 정맥에 주사바늘을 꽂아야 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이곳에서는 도저히 혈관을 찾을 수 없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많은 공공화장실, 버스 터미널 등이 이 푸른 조명을 도입해 마약 투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칠 위험이 커지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극도의 공포감과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명을 이용한 심리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더비셔 등의 일부 우범지대에는 뜬금없이 핑크색 조명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여드름입니다. 핑크색 조명 아래서 인간의 피부를 보면 울긋불긋한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평소보다 훨씬 도드라져 보인다고 합니다. 외모에 민감한 10대들이 서로의 흉한 얼굴을 보기 싫어하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물이 지어 모이는 것을 막고 해산시키는 아주 치졸하면서도 효과적인 심리 전술입니다. 도시는 빛의 파장까지 조절하며 당신의 신체적 컴플렉스와 생리적 한계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각이 아니라 청각을 이용한 적대적 건축은 더 은밀하고 차별적입니다. 혹시 쇼핑몰 입구나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 귀를 찌르는 듯한 윙하는 고주파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만약 들린다면 당신의 귀는 아직 20대 이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모스키토라고 불리는 청소년 퇴치용 음향장치입니다. 인간의 청력은 나이가 들수록 고주파수를 듣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장치는 17.4kHz 대역의 고주파음을 아주 큰 볼륨으로 쏘아댑니다. 25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이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거나 무시할 만한 수준의 배경소음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청력이 예민한 10대들에게는 이 소리가 마치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듣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가게 주인들은 가게 앞에 죽치고 앉아있는 불량 청소년들을 쫓아내기 위해 이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스위치만 켜면 어른들은 평화롭게 쇼핑을 즐기지만 아이들은 귀를 막고 괴로워하며 도망가는 기이한 풍경이 연출되는 겁니다. 이 장치는 폭력 없이 불량 청소년을 해산시킨다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로 팔려나갔지만 그 심각한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량한 청소년이나
심지어 유모차에 탄 아기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까지 나서서 이것은 아이들을 해충 취급하는 명백한 차별이자 폭력이라며 사용 금지를 권고했을 정도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영리한 10대들이 이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 틴버즈라는 벨소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못 듣고 자기들끼리만 들을 수 있는 벨소리로 말입니다. 어른들이 만든 배척의 기술을 아이들이 소통의 도구로 뒤집어버린 아이러니한 사례입니다. 적대적 건축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는 바닥에 박힌 뾰족한 스파이크입니다. 원래는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창틀에 설치하던 버드 스파이크가 어느 순간부터 인간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런던의 한 고급 아파트 입구 바닥에 노숙자가 잠을 자지 못하도록 뾰족한 금속 스터드가 박힌 사진이 공개되어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시민들은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거나 매트리스를 깔아버리는 시위를 벌였고 결국 시장까지 나서서 추하고 혐오스러운 디자인이라며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대중의 비난이 거세지자 도시는 더 교묘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뾰족한 못을 박지 않습니다. 대신 예술과 조경이라는 가면을 씁니다. 노숙자들이 눕기 좋은 평평한 환풍구 위에는 기하학적인 모양의 금속 조형물을 설치해 이건 공공미술작품입니다 라고 우깁니다. 공터에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자연석을 깔아놓고 친환경적인 조경이라고 홍보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런던의 캠든 벤치입니다. 겉보기에는 매끄러운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표면이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고 울퉁불퉁합니다. 여기엔 눕기는커녕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틈새가 없어 마약을 숨길 수도 없으며 모서리가 둥글어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올려놓으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벤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완벽한 물체로 설계된 겁니다. 누군가는 덕분에 거리가 깨끗해지고 안전해지지 않았냐고 할 겁니다. 물론 취객의 소변 냄새가 사라지고 불량 청소년이 모이지 않는 쾌적한 거리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적대적 건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쫓깁니다. 우리가 편의를 위해 만든 디자인이 특정 누군가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면 언젠가 그 칼끝은 우리 자신을 향할지도 모릅니다. 임산부가 잠시 쉴 의자가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없으며 노인들이 넘어져도 잡아줄 난간이 없는 도시, 깨끗하지만 삭막한 도시와 조금은 무질서에도 쉴 곳이 있는 도시. 과연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의 품격은 가장 높은 빌딩의 높이가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하는 벤치의 모양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